안녕하세요. 오버 더 레인보우 쇼케이스 진행을 맡게 된 게임캐스터 앨리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버 더 레인보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팀원분들을 특별히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메인 디렉터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버 더 레인보우의 메인 디렉터 크림크입니다. 오늘 저희 게임의 기획 단계부터 개발 과정까지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모두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메인 디렉터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버 더 레인보우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게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버 더 레인보우는 힐링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저희 게임의 특유의 감성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배경 스토리를 바탕으로 게임이 전개될까요? 저희 게임의 배경 스토리는 아무래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유저분들께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게임이 가장 초반에 등장하는 인트로 컷신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봐도 앞으로 게임상에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 설정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게임은 강아지 사후세계라는 독특하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로 게임의 힐링 주소를 첨가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오게 된 주인공이 이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의 마중을 나가주기 위해 강아지 천국 정거장으로 몰래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아지 외엔 출입이 불가한 강아지 정거장에 들어간 주인공은 소멸하지 않은 대가로 정거장 직원이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의 강아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던 중 기억을 잃은 유령을 도와주며 기억을 찾아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스토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게임 스토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스토리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장르의 힐링 요소를 섞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힐링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을 제작하게 되셨나요? 게임을 제작하기에 앞서 많은 리서치와 시장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 저희 게임에 속한 시뮬레이션 장르의 수익 성장률은 17.3%로 많은 장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당 장르 게임 중에 가장 성공한 게임 중 하나가 바로 고양이 생바라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고양이 생바를 특히 참고했던 이유는 높은 평점을 받은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귀여움, 편안함으로 귀여움, 힐링이라는 컨셉이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게임의 방향성이랑 잘 맞았고, 또 대중에게 친근한 고양이가 대체로 나오는 점도 저희가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고양이 스낵바는 출시 이후 약 760만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누적 소비자 지출 128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큰 성공을 거둔 게임입니다. 이러한 고양이 스낵바의 선례를 통해 저희가 정한 힐링 시뮬레이션 장르의 성공 가능성을 엿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전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게임의 방향성을 정하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노력 끝에 제작하신 오버 더 레인보우 게임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게임은 천국 분류 파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저는 강아지의 티켓을 확인한 후 강아지를 알맞은 천국행 열차에 탑승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성공적으로 탑승시킨 횟수만큼 재화인 구름 조각을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이때 유저는 획득한 구름 조각을 소모하여 강아지에게 줄 간식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아지 육성 파트로 이동이 되며 습득한 간식을 강아지에게 먹여 강아지의 스탯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감들을 쌓을 수 있으며 쌓인 호감들을 소모해서 역시 강아지의 스탯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사이클이 게임 기준 시간 1일차이고요. 해당 사이클을 20회 반복을 하면 상향 수치에 맞는 강아지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강아지가 수집되면 도감이 기록이 되고 전체 33종의 강아지를 모두 수집하게 될 경우 저희 게임의 하이라이트인 엔딩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와, 얘기만 들어도 빨리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버 더 레인보우의 핵심 재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게임은 우선 간식 110종, 강아지 33종으로 수집 객체가 구성되어 있고 간식마다 섭취 대사가 다르고 또 강아지마다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해서 수집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아지 33종을 모두 수집했을 경우 최종 엔딩 스토리가 공개되어 유저로 하여금 다회자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90종의 상호작용, 70종의 강아지 대사, 그리고 11차마다 등장하는 33개의 스토리를 통해 강아지와 유저 간의 애정도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더욱 몰입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버 더 레인보우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버 더 레인보우의 자세한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기획팀장 K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장 K입니다. 네, 우선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장 조사와 리서치를 통해 힐링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로 가닥을 잡게 되었고, 어떤 컨셉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잡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강아지의 사후 세계를 주제로 잡아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서 이를 바탕으로 메인 스토리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가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들을 전부 기획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컨텐츠를 기획할 때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건 밸런스에 대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에서 예를 들자면 천국 분류 파트에서 보여지는 열차나 티켓의 정보가 변하게 되는 확률을 조정한다거나 홍보에 따라 얻게 되는 재화의 획득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성 파트에서는 육성을 모두 완료했을 때 나타나는 강아지의 등장 확률과 랜덤으로 등장하는 음식, 상호작용 등 컨텐츠에 대한 밸런스를 중점적으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강아지 성향인데요.
저희 게임은 유령 강아지를 20일 동안 육성하고 나면 집강아지 33마리 중 한 마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간식과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유저가 의도한 방향대로 성향을 조정을 해서 원하는 강아지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강아지 성향을 총 5단계로 나눠서 기획을 했는데, 간식에 붙은 수치가 최대 플러스 2까지 강아지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육성이 지나치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육성의 재미를 지키면서 너무 지루해지지 않는 적당선으로 성향을 설정을 하고 싶었고,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9단계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활발함, 타고난 등 총 5쌍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는데요. 유저가 수집할 수 있는 강아지가 각양각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를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육성하기 위해 유저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콘텐츠가 바로 간식인데요. 간식은 하, 중, 상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음식에 붙은 성향 수치 그리고 컨셉까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 음식의 경우에는 저희 게임의 배경이 천국 정거장이다 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천국의 음식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컨셉으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성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급, 등급 음식과 달리 상급 음식의 경우에는 유저가 원하는 한 가지 성향만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식 외에도 강아지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컨텐츠도 존재하는데요. 강아지에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호감도를 축적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소모해서 성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식 한 가지로 성향을 조정하기에는 템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재미 요소를 주기 위해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네, 기획 단계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유저분들께서 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게임의 BM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사업 PM 샤샤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버 더 레인보우의 사업 PM 샤샤입니다. 네, B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아무래도 유저분들께서 과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의 재화를 기획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된 목적 자체가 강아지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메인 BM은 강아지 성향 조정에 필요한 유료 재화 및 패키지 판매로 설정하고, 서브 BM은 광고 시청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는 간식과 상호작용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식과 상호작용 모두 등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소모 재활량과 획득 가능한 성향, 호감도양에 차등을 두어 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재화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게임의 재화는 총 2종류입니다. 1차 재화인 구름 조각은 천국 분류 파트를 통해 획득 가능하고, 2차 재화인 별 조각의 경우 과금 또는 광고 시청을 통해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재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간식 뽑기와 상호작용의 등급이 다른데요. 1차 재화인 구름 조각은 중등급에, 2차 재화인 별 조각은 상등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 간식 뽑기는 이름 그대로 강아지 성향 조정이 용이한 상급 간식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과금한 유저들이 전략적으로 강아지 스탯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상호작용도 간식 뽑기와 마찬가지로 중급은 구름 조각, 상급은 별 조각으로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별 조각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 유저가 더 많은 호감도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획득한 호감도는 무작위 성향 올리기 혹은 원하는 성향 올리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강아지의 성향을 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화 흐름만 들어도 무과금 유저와 과금 유저가 각각 어떤 등급의 뽑기와 상호작용을 선택해서 강아지를 육성하면 좋을지 벌써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재화를 기획한다는 게 정말 복잡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재화 흐름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재화 공급량을 설정하기 이전에 게임 난이도가 밸런스 있게 설정이 되어야 유저가 얻는 재화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 내 데이터 분석학에서 1차 FGT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 난이도 조정을 위한 데이터를 추출해 주셨습니다. 분석 결과 유저가 천국 분류 파트에서의 난이도 상승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오답률이 일정한 그래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상승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게임의 난이도를 수정한 후 2차 FGT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국 분류 파트 플레이를 통해 얻는 재화 획득량을 계산할 때 활용했던 자료를 시각화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정답 1회당 얻을 수 있는 기본 재화량과 연속적으로 정답을 맞췄을 때 발생하는 콤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추가 재화량을 임의로 설정한 뒤 2차 FGT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유저가 획득 가능한 재화량이 지나치게 많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화의 단위가 너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체 FGT를 진행한 결과 1차별 평균 구름 조각 획득량이 약 14,000개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간식 뽑기와 상호작용에 필요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일단 재화가 너무 남아돌게 되면 천국 분류 파트를 플레이하는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고 플레이의 재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재화가 조금 부족하도록 설정을 하고자 평균 구름 조각 획득량보다 약 14% 높은 16,000개로 중급 간식 뽑기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혹시 재화가 부족해서 뽑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광고 시청을 통해 무료로 하급 뽑기를 하거나 과금을 통해 상급 뽑기를 하는 선택지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상급 간식 뽑기 가격의 경우 통상 수집형 게임에서는 1회 뽑기에 약 3,000원, 10회에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하는데, 저희 아이템은 소모성인 점을 감안해서 그보다 저렴한 별 조각 180개, 즉 현금으로 약 1,500원의 가격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상호작용도 등급별로 필요한 재화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간식 뽑기처럼 구름 조각을 이용해 중급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구름 조각이 부족한 경우 광고를 시청하거나 별 조각을 이용해 상급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 상호작용의 경우 별 조각을 소모해야 하는 만큼 하급 중급과 달리 더 높은 호감도를 획득해서 과금 유저가 조금 더 쉽게 강아지 성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사실 강아지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간식과 달리 상호작용은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간식 뽑기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을 설정해서 유저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저가 가진 재화를 도대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정말 명쾌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상품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구성하기 앞서 먼저 동일한 힐링 시뮬레이션 장르 경쟁작들은 BM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파악하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레퍼런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식탁, 고양이와 스프와 같은 게임들의 2차 재화 효율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게임들은 2차 재화의 평균 개당 가격을 약 6원에서 9원 수준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저희 게임의 BM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상품의 경우 개당 가격 8.33원에 별 조각 180개를 얻을 수 있게 했고, 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수록 점차 효율이 좋아지도록 구성해 별 조각 180개짜리 상품을 사는 것보다 별 조각 1,900개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뽑기 1회 비용이 무려 24%나 저렴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금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유저분들을 위해 저희가 광고 시청을 통해서도 별 조각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광고 시청 1회당 별 조각을 5개 획득할 수 있고요. 시청 횟수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별 조각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이런 일반 상품보다 굉장히 효율이 좋은 패키지 상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에는 그런 상품이 존재하나요? 물론 저희도 패키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초보자 패키지의 경우 별 조각을 개당 3.89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저희 기본 2차 재화 상품의 별 조각 개당 가격이 8.33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다 사실 절반이나 저렴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은 안 사면 정말 손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구매는 계정당 1회로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성향에 맞춰 강아지를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급 음식 패키지 3종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급 음식 확장 패키지의 경우 전체 상급 음식 중 랜덤으로 한 가지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고 더불어 별 조각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구매해도 절대 후회 없는 패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 더 레인보우의 BM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8주라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이렇게 큰 볼륨을 가진 게임을 개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개발 PM분께서 개발 일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 PM 로즐린입니다. 개발 일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현 과정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에 필요한 파트와 필요하지 않은 파트로 작업을 나누어 일정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인벤토리나 도감, 뽑기 시스템처럼 구체적인 기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트부터 우선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일정의 경우 아이디어 도출, 구체적인 기획서 작성, 수정 및 보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예상 기간을 잡았고요. 기획의 순서는 캐릭터와 아이템처럼 아트 리소스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부터 우선 기획을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셨을까요? 저희는 트렐로 툴과 아사나 툴을 특히 적극 활용했습니다. 초반에는 트렐로를 이용해서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직군별 보드를 따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팀원 각자의 업무 배분을 파악하고 게임의 전반적인 진행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흐름 파악을 위해서 중후반부터는 아사나 툴을 활용했고요. 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업무의 양이 특정 직군에게만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중후반부의 역할이 많은 사업 PM 팀원들은 초기 컨텐츠 기획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데이터 분석 직군 역시 아트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WB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트와 사운드 리소스는 따로 관리 파일을 만들어서 개발자가 파일의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 개발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게임 업계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받았던 피드백은 다 반영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1주차 기획 발표 때 크게 3가지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게임 다회차를 플레이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 게임의 스토리가 강점인 만큼 배경 설정과 스토리의 감동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다. 세 번째, 게임 컨셉상 양적인 볼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엔딩까지 다회차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집 강아지, 간식, 상호작용의 종류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유저들이 저희 게임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컨셉의 개연성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게임의 볼륨 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업무를 배분하고 정해진 일정 안에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서로의 작업 상황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때 받았던 주요 피드백입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직관성이 떨어져서 UI에서 강조될 부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토리나 컨셉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평범한 강아지 키우기 게임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선 천국 분류 파트에서 유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열차와 티켓상의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육성 파트에서는 간식 주기와 상호작용의 버튼에 입체감을 주어서 다른 UI보다 더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표시했고요. 강아지 성향이 눈에 더 띌 수 있도록 성향 UI 뒷부분에 투명한 창을 추가해서 배경과 구분되게 만들었습니다. 뻔한 강아지 육성 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육성 중간중간에 저희 게임의 강점인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가 육성되는 20일간의 사이클 중 10일차마다 유저가 강아지와 대화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강아지와 교감도 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엿볼 수 있게 기획했으니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관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개발이라는 게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늘 생기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오버 더 레인보우의 개발팀장이신 데니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발팀장 데니스입니다. 네,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개발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만약 있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앱의 빌드를 진행했을 때 그냥 검은색 화면만 나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FCT 전날에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밤을 꼴딱 지새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인을 확인하다가 게임 실행 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서 빌드를 할 때 데이터를 파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유니티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이슨 데이터의 파싱 방법과 휴대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이슨 데이터의 파싱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이슨 파일 동기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이슨 파일에 뽑기 아이템을 저장을 한 후 인벤토리 시스템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뽑기 아이템과 인벤토리 상의 UI에 보여지는 요소 사이에 시각적인 괴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로그캣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동작하는 과정상에서 제이슨에서 UI에 할당하는 요소를 불러오는 스크립트에 쓰여있는 주소와 뽑기 아이템이 저장되는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주소를 서로 같은 주소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버 더 레인보우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줄 오버 더 레인보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바로 이어서 게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엔딩 스토리 지금 공개하겠습니다.